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훈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판단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돈, 술, 노여움인데요. 그 돈이나 술을 줬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그 노여움은요, 분노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본 모습을 발견하는 또 다른 거울, 강연 백도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5세) 만두가게 사장 전상진. 젊은 시절부터 의류 사업을 했던 그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잘 될 때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한국에 와서 3개월 수술 요양하는 동안에 중국 사업이 아주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업이 망하며 빈털터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그때 아내가 시작한 것이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한 3, 40년 동안 양복만 입고 살아왔는데 창피하면 말 못하죠. 그러나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런 마음 하나 가지고 뛰기 시작을 했어요. 집사람 도울 수 있는 길을 못 가 하다가 집사람이 만두를 한번 해보자. 그 후 한국식 만두에 중국식 만두를 접목한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한 그는 특유의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소문난 만두가게 사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한테 얘기를 하지. 그 나이에 그건 왜 하느냐는 좀 나이 문제 안 되죠. 항상 20대, 30대라는 생각 가지고 하니까 그 열정에서 모든 답이 나오더라고요. 언제나 열정적으로 사는 전상진 씨를 소개합니다. 중후한 외모에 지금 앞치마가 잘 어울리십니다. 아니, 작업복이시죠? 예, 작업복. 그러니까 만두 이렇게 만드실 때, 올해 연세가 75세신데 70이 넘어서 만두 가게를 창업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70살에 했습니다. 70살에 딱 70. 그 열정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절박한 데서 나왔습니다. 너무나 구렁텅이에 빠지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서. 네, 사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네, 오늘 그 강연 주제가 좀 고개가 갸웃해지는데 거울도 안 보는 남자, 이게 유행가 제목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외모에 관한 얘기는 물론 아니시죠? 예, 가급적이면 거울을 보지 않고 예. 항상 청년 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거울은 안 보고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십니다. 오늘 그 거울도 안 보는 남자가 어떤 얘기인지 그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년 나이 75세 만두와 김밥을 만들고 있는 전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제 살아온 길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제 주위에 많은데 이 자리에 나와서 구구절절 제 지나간 세월을 얘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에 벅찼습니다. 근데 제 손주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TV에 나오는 걸 굉장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1940년생입니다. 금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족은 굉장히 부유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가문이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내 앞길을 열어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있던 때에 제 처갓집 장인어른께서 사업에 동참을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장인어른하고 열심히 사업을 시작을 했죠.
저희 장인어른이 무척 그 사후에 수완이 있으신 분이라 사업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월을 지나는 지가 25년 만에 우리 가게에 IMF가 닥쳤습니다. 우리 회사도 도산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망설이면 때 재기는 해야 되겠다. 내가 재기하지 않으면 이 나이에 쓰러지면은 난 할 게 없는 사람이다. 그때 마침 저하고 교류하던 중국 관리들이 저하고 자주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당신 그러지 말고 중국에 진출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 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래서 2002년도에 그나마 조금 모아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중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잘 진행되고서 열심히 하게 됐죠. 그렇게 하기를 5년 되던 후에 제가 벼랑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벼랑간 가슴에 통증이 무섭게 오더니 몸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진단이 담낭이 완전히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닷새 입원해 있는 동안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바로 한국의 병원에 입원을 했죠. 수술을 크게 하고 요양을 한 기간이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3개월 있는 동안에 제가 걱정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중국의 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 이렇게 걱정 많이 하고 매일 중국 직원들하고 통화하면서 업무 지시하고 보고받고 이러기를 3개월까지 하고 있는데 서서히 안 좋은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사장은 이제 몸이 아파서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 회사는 망한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붕 뜨기는 상태가 됐는데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회복 조금 됐을 때 3개월 반 만에 제가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온 중국에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60만 불 된 오다가 크레인 먹고 해가지고 반도 못 찾고 재고도 않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중국 사업이 점점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 비행기 속에서 내다보이는 창가에 뭉게구름이 보이는데 그게 다 내 눈물이 걷더라고요. IMF 터져서 딱 10년 만에 또 빈손 들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참 무척 고민 많이 했죠. 나이는 그 당시에 그때가 몇 살이냐 68입니다. 지금부터 7년 8년 전밖에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부도입니다. 요물 들었다 놨다 요물.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참 요물 같은 세상이 나를 들었다 놨다 한 게 35년째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집 아무것도 없고 살 데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어느 친척집에서 저희를 받아줘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살면서 그분들은 나한테 어떤 언지를 주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미안해서 또 열등감이 있어서 대하기가 얼굴 보기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그래도 얹혀 살면서 뭘 하겠다고 생각을 무척 했죠. 이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제가 둘이서 어느 지하 상가에 정말 장사가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상가에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10,000원도 못 파는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몇 달 지나니까 집사람이 만두를 만들어 보자. 이래서 저는 만두를 만들려고 만드는 재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책도 사보고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중국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나 이런 사정이 됐는데 책 좀 나한테 사보낼 수 있겠는가. 만두 만드는 책 4권을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그 책을 놓고 중국어 사전을 거쳐가며 해석을 해가지고 한국 만두와 중국 만두의 차이점 이런 거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만두를 만드는데 이것이 히트가 됐습니다. 이때 우연치 않게 너무나 우리가 열심히 다시 사니까 주위 분들이 지하실에서 고생하지 말고 좀 도와줄 테니까 1층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제안들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1층 가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층 가게가 지금 여러분들은 웃으실지 모르지만 6평짜리 조그만 가게입니다. 전 그 가게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야, 내가 거지가 되어온 사람이 2년 만에도 이 조그만 가게로 가질 수 있게 됐구나. 너무나 고마워서 집사람하고 둘이 손을 붙들고 감격의 대화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 가게를 시작하게 되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변화가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희 만두 맛에 열광을 해주시고 또 늙은이들의 열정적인 삶에 열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이 역적이 많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래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에 제가 점점 자리 잡으면서 많은 또 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되고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 들었는데 우리도 창업할 수 있게 좀 가르쳐줄 수 없느냐. 저는 묻습니다. 왜 이 창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그분들 대답은 거의 같아요. 시간이 있어서 뭘 좀 해볼까 해서. 저는 그분들의 분명히 말하지만은 이런 지하에 그만두십시오 합니다. 왜? 열정 없이 시간이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애매모호한 생각으로 여기 대들었다가는 금세 망한다고 합니다. 그게 또 현재 자영업자들의 실패가 그런 정시에서 나와서 많이 있고 저는 많은 고객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예전에 도움을 받을 때 많은 사람이 날 도와줬듯이 나도 지금은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두 만드는 밥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구걸하다시피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실패해서 한국에 와서 이것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달라.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처음 애들은 저를 많이 거절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기술을 배우는데 수백만 원 들어간 걸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이걸 가르쳐 달란다고. 그러나 저는 다른 생각으로 또 대쉬하고 또 대쉬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와서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가르쳐 드립니다. 왜? 옛날에 제가 그분들한테 많이 신세진 게 있고 당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따뜻하게 다 맞아주고 있습니다. 2번 실패를 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시작한 게 이제는 2사람 직원하고 집사람하고 넷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1층 올라오고 1층에서 지금 또 4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참 건강해서 일하니 좋다고.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니까 건강해졌다고. 제가 우습게소리 하나 할까요? 제가 중국에서 사업할 때입니다. 제 아파트에 불이 굉장히 전등이 흐립니다. 밝은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 들어가면 제 비춰지는 거울이 윤곽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 아직도 괜찮구나. 윤곽은 괜찮으니까 아직. 그러다가 어느 밝은 집에 들어가서 밝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화장실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이렇게 늙었나. 너무나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거울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또 하나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늙어서 무얼 이런 걸 하려고 그러냐. 늙어서 창피하게. 저는 말하죠. 늙었다고 창피한 게 뭐가 있고 늙어서 안 될 게 뭐냐. 열정 가지고 한번 뛰자. 이래서 제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시면서 나 늙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거울을 하나씩 가져다니시면서 거울을 보십시오. 마음에 청년만 있다면 다시 열정은 생겨납니다. 우리 실버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실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밝은 데서 제 얼굴 거울 쳐다보는 게 싫어지더니 이제 거울 치워버려야지 되겠네요. 예. 네, 마음의 거울이 역시 참 중요한 건데 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시기가 힘들지는 않으세요? 몸이? 힘들지 않다는 거짓말이죠. 네, 무거운 그러나, 거 같은 거 드실 때 예, 특히. 무거운 거 들고 오다가 층계에서 넘어진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 아유, 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사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열정이 하여튼 모든 걸 다 극복하신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예. 오늘 지금이 있기까지 계속해서 용기를 넣어주신 부인께서 오늘 여기 자리하셨는데 잠깐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4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60이 넘은 연세에 반찬 가게를 처음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어떤 용기로 그렇게 시작하시게 됐나요? 네, 그때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깊이 생각하다가 네, 집에서 살림밖에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응원 메시지를 한 번만 더 직접 이 자리에서 주신다면 남편께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세요? 네, 지금까지 참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용기 잃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준 거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요. 앞으로 열심히 믿을 거예요. 네. 답사 한번 하시겠어요? 그동안에 고생시킨 거 미안하고 나머지 세월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한번 사랑하면서 가족 부흥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봐서 좀 고맙겠습니다. 참 사랑합니다. 아유. 손주가 미국에서 텔레비전 할아버지 나오신 걸 보면은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죠. 아주 학수고대합니다. 학수고대 하고 있어요. 예. 네. 손주에게도 한 말씀 하실까요? 할아버지가 이 TV에 나왔다. 할아버지의 이 순간을 너희들한테 좋은 기억이 되도록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한국을 알리길 바란다. 계리, 개성이, 계백이 할아버지 사랑해 오 화이팅!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거울도 안 보는 남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던 전상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